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작년에 위암 수술 이후 이어진 항암 치료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신 경우인데요. 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성 잔폐색증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보통은 복강 수술 이후에 생기는 현상으로 수술이나 마취 이후에 일시적으로 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연동 운동이 중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수술 이후 일정 기간 이런 시기를 거치셨을 거고요. 이후에 잘 회복이 되셨어야 되는데 잘 회복이 안 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열성 변비와 한성 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비의 급성기에는 보통 열성 변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속에 열이 좀 꽉 차서 내부에 진액을 말려서 변비가 진행하게 되는데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변비를 치료하는 많은 약재들이 열을 풀어주는 차가운 약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만성화한 변비는 장의 연동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한성 변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일수록 체온이 높은 곳이고 파란색일수록 체온이 낮은 곳입니다. 단순히 한 군데 빨갛고 파랗고를 보기보다는 좌우와 상하에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하는데요. 빨간 곳이 따뜻해야 할 곳이 제대로 따뜻하고 차가워야 할 곳이 제대로 차가우면 그게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되고 운동성이 활발하다는 것이고 차갑다라는 파랗다라는 것은 차갑고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복부가 빨갛게 나와서 따뜻하고 장의 연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상 소견을 보실 수 있는데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복부가 파랗게 보이고 차가워져서 잘 운동하지 않는 장의 연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고 한성 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그 오른쪽 사진처럼 한성 변비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한성 변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건강, 후박, 목향, 창칠과 같은 약재로 장을 많이 따뜻하게 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에는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으셔도 장이 스스로 움직여서 배변을 원활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증상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통하고 이제 변비인데요. 치료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후유증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당연히 충격이 있기 때문에 목, 어깨, 허리 그리고 뭐 브레이크, 엑셀을 밟고 있기 때문에 발목에도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런 근골격계 손상이 일차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건망증 같은 이제 신경계적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오심, 구토, 그 소화불량, 변비 같은 소화기계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아주 큰 교통사고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작은 교통사고라도 실제적으로 머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골격계 증상, 신경계적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고 직후부터 우리 많이 긴장하고 사실 두려운 마음도 들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계 증상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요통이 있으시고 변비가 있으신데 아마 처음에는 요통 때문에 배변 시 힘을 주는 게 어려워서 변비가 생기셨을 수도 있지만 사고 직후서부터는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어서 변비가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께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치료법으로는 추나 치료가 있는데요. 추나 치료의 효과는 첫 번째로 흐트러진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는 당연히 척추 추나 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복부의 내장의 이완에도 추나요법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장기 도수 치료 같은 시술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교통사고가 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좀 많은 후유증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본격적으로 잘 치료하셔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근육이 굳어지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쥐가 난다, 근육경련, 정근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 수영, 농구 같은 심한 운동을 한 이후에 생기게 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고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근, 장단지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잘못된 걸음걸이라던가 좀 등산 같은 오르막길을 오래 걷는 것들,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잘 생기게 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비복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단지근, 비복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이쪽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지압법, 스트레칭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점점 내려가다 보시면은 그리고 엄지로 눌러보시면서 내려가시게 되면 특별히 좀 아프신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엄지로 좀 내가 눌렀을 때 많이 아프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압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쉽게 우리가 TV를 보면서 지금 바로라도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집에 있는 벽을 이렇게 손으로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한쪽을 앞으로 하고 다리 한쪽을 뒤로 하는데 쭉 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하고 발목하고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다리에 비복근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게 되기 때문에 쥐나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집에 많이 있으신 수건으로 해서 한쪽 다리, 이제 발 쪽, 끝 쪽으로 좀 걸어 두셔가지고 몸 쪽으로 좀 많이 당기시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쑥 했다가 바로 놓으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으시고요. 한번 최고로 좀 힘들 때까지 했다가 한 3초 정도 좀 멈추셨다가 풀어주고 다시 좀 편해지면 3초 정도 했다가 풀어주고 하는 것들을 좀 반복하시는 게 좋으시고 한 10분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시행하시면은 쥐나는 것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